국민의힘이 청주 흥덕 후보로 김동원 예비후보를 결정하며 도내 모든 선거구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신용한발 공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한 지역은 충북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유치로 인한 일자리 증가와 다양한 출산 장려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민지원금 축소에 반발해 청주 휴암동 134가구 주민들이 소각장 출입구를 막는 물리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주민감시원의 원상복귀와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은 개정조례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충북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30%가 불법 소각 때문이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충북 마지막 미공천 지역인 청주 흥덕 후보로 김동원 예비후보를 낙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로써 도내 8개 모든 선거구의 후보를 확정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신용한발 공천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언론인 출신인 김동원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청주 흥덕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1차 경선을 거쳐 결선에 오른 김 예비후보는 송태영 예비후보를 누르고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이현희 예비후보 중 승자와 본선에서 겨루게 됩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충북 8개 전 선거구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청주 상당은 정우택, 청주 서원은 김진모, 청주 청원 김수민, 청주 흥덕 김동원, 동남 4군 박덕흠, 중부 3군 경대수, 충주 이종배, 제천 단양 엄태영 예비후보의 본선행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용한발 공천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유행열 예비후보는 자신이 청주청원 경선 후보에도 못 오른 이유는 비명이기 때문이며 당대표가 영입한 신용한 전 교수는 정치 낭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지도부에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하고 대표직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민주당 공천 잡음의 진앙지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도 잦은 당적 변경에 대해 자신은 따뜻한 곳이 아닌 추운 곳을 찾아다닌 합리적 개혁을 추구해왔다며 비판은 자신이 끌어안고 가야 할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한이라고 하는 그 개인의 정체성, 개인이 걸어온 어떤 합리적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한 길을 어거지로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봐주시는 정도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천 단양 이경용, 동남 4군 이재한, 중부 3군 이무선 등 3곳의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은 오는 12일까지 미공천 지역 5곳에 대한 경선 여론조사를 모두 마무리합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충청북도만 출생아 수가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율은 1%대에 불과했지만 출생아 수가 10% 넘게 감소하는 지역도 여럿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건데요. 이런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과감한 출산 장려책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북의 출생아 수는 7,580명입니다. 2022년과 비교해 128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비율로는 1.7%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그럼에도 전국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한 지역은 충북이 유일합니다. 충북과 달리 광주와 세종, 제주는 10% 넘게 감소하는 등 전국 평균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7.7% 줄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충북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충북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9명으로 세종과 전남에 이은 세 번째지만 2022년과 비교하면 충북과 전남만이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충북이 전국 유일의 인구 증가 지역이 된 데는 수도권과 인접한 입지적 강점을 살려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에 성과를 낸 것이 주요했습니다. 일자리가 늘다 보니 인구의 자연 감소 속에서도 이동인구가 순유입을 기록한 것입니다. 출생아 1인당 1,000만 원의 출산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의 출산 장려책도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반값 아파트 공급과 무이자 대출 지원, 임산부 패스트트랙 등의 출생아 수 증가를 위한 신규 정책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이를 낳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경제적인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주는 것이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충청북도의 인구 시책이 올해에도 전국 유일의 인구 증가 지역이라는 타이틀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주민지원금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청주시 의회 조례 개정에 반발해 휴암동 134가구 주민들이 소각장 출입구를 막는 물리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일단 내일 이범석 시장 면담을 조건으로 오후에 해산은 했지만 이 조례 시행을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진통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소각로 출입구가 트랙터로 봉쇄돼 있습니다. 지난주 청주시 의회가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한 반발로 쓰레기 반입을 막는 물리력 행사에 나선 것입니다. 개정 조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인 지원금을 5%로 줄이고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134가구에 한 가구당 지급된 지원금은 1,700만 원 가량이었는데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5명이었던 주민감시위원을 법에 정한 4명으로 줄인 것에 대해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한편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은 개정조례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금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청주시에서는 쓰레기 봉투값을 30% 인상해놓고 많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세금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을 받는 것은 피해 보상적 보상금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영수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는 39명의 의원 가운데 3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성각 의원은 주민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세금 낭비를 막는 등 의회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단호한 뜻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투표를 해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줄줄 새는 세금을 막자는 것은 시의원 전체, 아니 청주시민 모두의 생각일 거예요. 주민들은 일단 이범석 시장을 면담하는 조건으로 오후에 농성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조례에 대해 집행부가 제의를 요구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지난주 돌연 사퇴서를 제출했던 송수연 제천시 의원이 8일 만에 사퇴 의사를 공식 철회했습니다. 지역구를 공석으로 둘 수 없어 복귀한다고 밝혔는데 의회 정상화를 위한 내부 갈등 봉합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송수연 의원이 사퇴 의사를 공식 철회했습니다. 송 의원은 제천시의회에 제출한 철회서에서 의장의 사직서 보류로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게 됐고 이로 인한 지역구 시민들의 피해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 사퇴 의사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공백을 막은 제천시의회는 일단 한시름 놓은 분위기입니다.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장은 송 의원의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서로 보듬고 따뜻하게 대해서 의정활동 잘해주고 제천 시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의정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의회 정상화를 위한 갈등 봉합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송 의원은 개인 SNS에 사퇴 관련 입장문을 내고 최지우 예비후보 공개 지지 선언 후 같은 당 일부 당원과 시의원의 인신 공격으로 사직을 결심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직서를 낸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며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전하면서도 충분한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의장에 대해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는 이제 윤리위원회 회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천 참여연대가 제천시의회의 자성과 혁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임시회가 열리는 오는 18일까지 의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 의회협의회는 오늘 충주시 의회 청사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총선 후보자에게 전달할 3개 항의 건의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충주시 의회를 비롯해 5개 댐 소재지 시군의원 10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자원 공사에 내는 물 이용 부담금을 감면하고 수자원 공사의 출연금 비율을 현실화하며 댐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등을 촉구했습니다. 협의체는 건의사항을 각 지역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해 선거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산불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30%는 불법 소각이 원인인데 여전히 불법 소각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어두워진 산 능성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거침없이 번져가고 희뿌연 연기가 산 중턱에서 솟구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청주시 낭성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1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 끝에 불길은 잡혔지만 임야 0.25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개인의 작은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인근 주택 뒷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50대 남성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자기 집 안에서 태우다가 그게 이제 계속 바람 불고 하다 보니까 위로 올려 붙은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리를 비운 거죠.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106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3월과 4월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도내 산불의 30%는 쓰레기와 영농 부산물 소각 등 잦은 불법 소각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농민들의 농산 부산물 깻떼내던가 이런 걸 태우는 경우가 많고요. 쓰레기 소각을 해서 바람에 의해서 산으로 옮겨 붙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3월에 접어들면서 산림당국은 불법 소각액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현행법상 산림 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전면 금지됐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북에서는 해마다 평균 47.6헥타르, 축구장 65개 면적의 산림이 산불에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당국은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깜짝 추위가 물러난 후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질이 매우 혼탁해졌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 오전 9시와 낮 12시를 기해 각각 북부권역 3개 시군과 중부권역 5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환경 기준의 2배를 웃도는 1세제곱미터당 80 마이크로그램을 넘나들었습니다. 연구원 측은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노약자 외출 자제와 불필요한 차량 운행 자제, 미세먼지 배출 사업 장의 조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미등록 경로당은 청주시 37곳과 음성군 18곳 등 93곳으로 도는 추가 조사를 거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른 미등록 경로당 선별 기준은 최소 4명 이상이 이용하고 경로당 현판과 화장실, 거실을 갖춘 곳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늘 2024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교육행정을 비롯한 8개 직렬에서 104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선발 인원은 지난해 131명보다 20%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장애와 저소득, 보훈청 추천 국가유공자 분야는 특정 직렬에 별도의 정원을 배정해 일반 응시자와 구분해 선발합니다. 올해 교육부 신규 사업으로 지역 기반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컨소시엄 협약식이 오늘 도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와 교육청, 특성화고와 산업체, 대학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로 교육부는 전국에서 35개 교를 선정해 한 학교당 최대 4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북에서는 청주공고와 청주하이텍고, 충북산업과학고 등 3개 교가 공모에 도전했습니다.
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청주세무서가 모범 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장진 주식회사 삼영전기 대표이사와 정찬원 세무사 등 5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오흥교 주식회사 대성 TN 대표이사는 1일 명예서장으로 위촉돼 세정 현장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충주시가 2026년까지 서충주 신도시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탄소 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충주시는 환경부로부터 탄소 중립 그린도시 사업 시행 계획을 최종 승인받음에 따라 서충주 신도시에 400억 원을 들여 수소 충전소를 건설하고 녹지와 공원 등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암모니아로 자동차용 수소를 생산하고 수목 식재를 통한 탄소 흡수원 확대 등을 통해 탄소 중립 그린 도시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은구는 올해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학 축하금은 양육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자체의 사회적 공동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입니다. 보은구는 지역 내 소비 유도를 위해 입학 축하금을 대상 학생 보호자의 결초 보은 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양군이 단양산업단지에 이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단양군은 적성면 갓길이 일원 36만 제곱미터 부지에 약 1,2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영 방식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유치업종은 단양군이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탄소 중립 관련 CCU 분야 기업으로 오는 27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네,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충북만이 유일하게 증가했습니다. 저출생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만든 고무적인 성과인데요. 충북의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자신감으로 이제 속도를 붙여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